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은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지금은 참 과학 첨단의 시대예요. 그렇죠. 네, 예. 어느 분야든지 간에 이 첨단 과학의 기술력을 자랑하지만 네. 옛날에 그렇지 못할 때는요 잠수함에 네. 토끼 한 마리를 태우고 다녔다고 그래요. 잠수함에 토끼를 태웠다고요? 네, 궁금하죠? 왜 태웠을까요, 토끼를? 너무 재밌는데 어. 잠수함이 물속 깊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산소가 부족하거나 공기가 부족할 경우에 토끼가 먼저 감지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토끼가 반응을 보고 지금 위험하구나 네. 이걸 느낀다는 거죠. 산소 부족한 거를? 산소 부족한 것을. 오, 목사님 덕에 처음 알았는데요. 재밌죠? 너무 네. 재밌는데요. 예. 진짜 잠수함 내 신선한 공기를 측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토끼인 그런가 거잖아요. 봐요. 네. 그런 토끼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점검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불어 네. 들었는데요. 사실 선교사님 자녀분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MK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MK 네스트의 최용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누구도 가지 못한 좁은 길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MK 자녀들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는 최용 목사.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하게 생각하며 내 자식같이 돌보는 최용 목사의 가르침과 설교로 MK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졌다. MK의 좌절과 고난 가운데 잠긴 빗장을 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까지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을까? MK들과 울고 웃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 최용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MK들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너 고향이 어디야? 그 선교사님 나가신 거예요. 이유는 자녀가 적응을 부모님을 미워했었는데 네. MK 정체성을 깨닫고 나서는 부모님을 용서하게 됐어요. 23살 때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힘내십시오. 부모님도 울고 네. MK들도 울고 MK 리스트. 네. 네. 생소한 이름이에요. 네. 어떤 사역이신가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어. 네, 네스트는 둥지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여러 가지 문화 충격 때문에 네.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 날개를 치고 오. 하늘을 날 때까지 네. 캐원들은 의미로 그렇게 MK 네스트라고 야.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너무 든든해요. 네, MK 참 좋네. 네스트. 예, 네.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한 둥지를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예. 이 둥지란 뜻의 네스트에는 이제 그 의미들이 좀 담겨 있거든요. 네. NEST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N은 이제 네트워킹, 네. E는 educating, S는 supporting,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T는 training. 오, 네. 멋지다. 그래서 네. MK들의 네트워크, 또 MK들 교육, 네. 또 부모님 교육, 또 MK 사역자들과 네트워크하고 교육하고 뭐 이런 일들 야, 네스트에서 훈련시키시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뭐 캠프도 있고 이러나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하세요? 예. 네, 주 사역이 MK 캠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되게 이제 그 MK들은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의 손이 이끌려서 선교지에 나가면 그렇죠. 사실은 뭐 안식년 때 가끔 들어오죠. 그래서 한국을 잘 모르는 MK들에게 이제 귀국 후에 이제 한국인의 정체성을 좀 고양시키기 위해서 방문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국에서만 캠프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외국에서도 모일 수 있는 캠프가 그렇죠. 있나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모국 방문을 한 MK들을 위해서 캠프를 열었는데 네. 사실 한국 MK 수가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교지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선교지를 방문해서 또 네. MK 캠프를 또 저희들이 진행하곤 하죠. 그 지역별로 나라별로 이렇게 좀 맞습니다. 모일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겠네요. 네. 예. 야, 그 한국에 있는 MK들 선교사 자녀들만 네. 한 2만 명 네. 이상. 네. 그들을 위한 참 구체적인 네. 전문적인 사역을 펼치고 계신데 해보시니까
아, 이거 정말 필요하구나, 네. 중요하구나. 네. 좀 느끼시나요? 사실 저는 뭐 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네. 이제 MK 사역을 알게 된 케이스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그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일을 맡기셨는데 네. MK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MK 캠프라든가 또 이제 MK 청년 네트워크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자녀들을 만나면 정말 변해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또 네. 아이들이다 보니까 더 네, 그렇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MK 캠프의 특성은 이제 캠프 참석했던 선배들이 네. 대학생이 돼서 다시 스텝으로 돌아오는. 어머, 아이고. 멋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청년에 대해서도 네. MK 그 청년 네트워크로 네. 계속 함께 교제하고 아. 그렇게 동역을 하고 있죠. 그렇겠네요, 진짜. 근데 청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 MK 사역을 하신 특별한 또 계기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네.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저는 사실 그 지금 불광동에 가면요. 네. 옛날에는 한국 기독교 수양관이라는 이름으로 네. 미국의 팀 미션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네. 이제 청소년들 캠프 또 가족 캠프 이런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선배의 그 요청을 받고 찬양 인도자로 그 캠프에 아. 예, 이제 함께 동역을 시작을 하게 됐죠. 찬양 인도도 하셨었군요, 목사님. 그랬었네요. 아니, 음성이 너무 좋으셔서 찬양도 예. 너무 좋으셨을 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캠핑 네. 사역이라는 것을 제가 배우고 보니까 네. 청소년들에게 너무 적절한 사역인 거예요. 재밌으면서도 의미 있는. 네. 예, 요즘 청소년들 그렇지만 재미없으면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네. 접근조차가 안 되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이제 그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중에 네. 1997년도에 MK 네스트가 창립이 되면서 이제 이 캠프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간사님 두 분이 예. 불광동 수양관에 있던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MK 캠프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MK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셨군요. 네, 네. 와. 목사님은 그러면 신학교를 나오시고 보통 이런 일반 목회가 아니라 네. 청소년 사역을 하신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참 궁금하고요. 네. 우선 신학적 배경은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 저는 지금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 미국 독립침례교단에서 안수받았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우리 기침에 소속돼서 예,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네. 저 이제 태어나자마자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아해 하는데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이북 분이신데 네. 이북에서 그 교회 유치원을 다니시다가 크리스찬이 되시고 그리고 월남하셔서 바로 이제 그 구세군 사역에 네. 고아원 사역에 이제 헌신하시게 되시고 아버님께서. 아버지 때문에 예. 고아원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네. 그냥 아버지가 이 고아원 사역을 하시는 걸 보면서 네. 굉장히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철이 좀 일찍 드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요. 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도 이제 그 후배들을 잘 케어하는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예. 저희 어머니는 네 할 일이나 잘하라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리더십도 있고 또래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게 워낙 좀 달란트가 있으셨나 봐요. 예, 좀 목사님.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 고아원 잘하시면서 네. 좀 이렇게 불평이나 불만 같은 건 안 하셨어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옛날 분이신데도 네. 그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두고 우리를 많이 케어를 해주셨어요. 네.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MK 사역을 하면서도 그 선교사 가정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조금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MK 사역을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하는 MK 사역 그런 쪽이 좀 초점을 맞춰서 예. 네, 캠프도 그래서 MK 캠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가족 캠프가 있습니다. 오. 예,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가족 네. 캠프 최고죠. 오.
거기서 많은 회심이 일어나고 네. 가족 간의 사랑을 또 한번 또 이렇게 확인한 그런 일도 생각해봐도 네. 정말 좋겠다. 그게 그러니까요. 예, 함께 네. 가족이 함께하는 캠프. 네. 나는 캠프에서 은혜 받아서 변화되어 갔는데 변화되지 않은 가족들 보면 또 힘들어질 수도 맞습니다. 있는데 네. 가족 캠프를 아예 해버리면 다 같이 은혜 받고 네.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어요. 네. 네, 사역을 하시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버님의 영향도 받고 내가 청년들한테 대한 비전도 품으시고 이 사역을 하지만 이게 딱 내 사역이구나 싶으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언제 그걸 네. 느끼세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MK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요. 이제 국내에서 그 미션 스쿨들 인성 훈련 프로그램들을 이제 불광동 수양관에서 사실은 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이제 청소년에 대한 좀 이해가 있었는데 이제 후배 선교사 한 분이 태국 청소년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함께 좀 기도 중에 어. 태국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좀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태국을 오고 가면서 이제 예. 그 사역을 지원하는 일을 했는데 어. 함께 동역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늘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봤더니 함께 왔던 그 자녀가 그 태국의 그 냄새를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 태국 태국의 그 특별한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참 저 선교사님 힘들겠다. 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왔다가 네. 그 후년에 음. 다시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나가신 거예요. 어. 이유는 자녀가 적응을 자녀 못해서. 때문에. 예. 예.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선교 사역이라는 것이 선교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어. 가지고 있을 찰나에 네. MK 네스트에서 MK 캠프를 의뢰했기 때문에 네. 제 마음이 어. 굉장히 깊이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거구나 싶으셨겠어요, 네, 네. 진짜. 딱 맞은 거네요. 네. 말씀하셨지만 저도 선교사들을 볼 때 선교사들은 그렇다고 치고 네. 그 애들 태국은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 저기 아프리카나 오지 같은 데 가면 네. 이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네, 네. 부모 따라서 그냥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별명이 있어요. 애들을 가리켜서 초록 아이들. 네, 네. 네. 또 보니까 뭐 제3의 문화 아이들, 어. 예. 선교사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그 초록 아이들이라는 어떤 그 문화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노란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 한국 아이들이 네. 그 파란 나라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어. 가서 십수년을 사는 동안 그 문화에 동화되면서 네. 그 컬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노란 나라와 파란 나라의 그 중간지대. 그래서 초록. 그래서 초록 아이들로 자라게 되죠. 짠하네요. 예. 같은 얘기네요. 사실 이제 부모님들은 노란 날에서 자라고 파란 날에 사역을 하셨지만 네. 한국에 돌아오시면 금방 노란 나라 사람이 됩니다. 근데 자녀들은 네. 예, 더 이상 노란 나라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초록 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장단점을 잘 분별해서 이제 지원하고 네. 또 그 아이들의 잠재력을 세우는 일이 이제 네. MK 사역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록 아이들 내지 뭐 제3의 문화 아이들이라는 것 자체가 MK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예, 이게 굉장히 힘들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 이 선교지를 다녀보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고백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처음에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네. 자꾸 캐물으면 안 되거든요. 네. 어느 시대나. 네. 그래서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네. 너 뭐가 힘들었어? 하면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을 한참 기다리다 보면 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힘든 게 아니라 네. 힘든 걸 부모님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색을 못하는 왜 거죠. 예, 짠하냐면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부모님의 사역에 영향을 줄까 봐. 아이고 참. 네, 그런 일이 사실은 네. 마음 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선교사님들이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도 얘기하지만 문화권이라는 얘기를 네, 하고 네. 전 세계 가운데서도 특별히 좀 힘들어하는 문화권이 네.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어디가 예. 그럴까요? 이 선교지마다 이제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네. 한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171개국에 파송되어 계십니다. 예. 저도 한 40개국을 다니면서 사역을 네. 해봤는데요. 우선 가장 가까운 그 C국이라고 표현하죠. 네. 네.
자기 부모님이 뭘 하는지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친구들을 네. 집으로 데려다 올 수도 없죠. 아. 또 교육적인 어려움도 많죠. 네. 굉장히 정서적으로 열악합니다. 아. 네. 예. 우리 캠프에서도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정서적으로 열악한 그 후유증이 캠프에서도 좀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 가까운 나라지만 또 일본 같은 경우는요. 짠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 MK들과 일본에서 캠프를 하는데 네. 뭐 하고 쉬는 시간에 노냐 하면요. 어떻게 왕따를 당하면서 학교 생활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노는 거예요. 그게 노는 네. 거예요. 예. 예.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자기들은 왕따 당하는 거. 예. 귀화하지 않는 이상은 네. 계속 이 타 민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걸 발견하게 됐고요. 네. 네. 이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97년도 처음 MK 캠프를 시작하는데 네. 이제 캠프 끝나고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 한 30여 명이 똑같이 줄을 나와서 하는 똑같은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캠프를 오기 전까지는 부모님을 미워했었는데 네. 이 캠프를 통해서 MK 정체성을 깨닫고 나서는 부모님을 용서하게 됐다. 이 말도 안, 부모님이 잘못한 거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부모님이 죄라면 헌신해서 성교로 나간 죄밖에 없는데 근데 그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TSK, 초로아이로 바뀐 걸 모르셨던 거예요. 그 갭이, 문화의 갭이 가정에도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기가 막힌 얘기네요. 너무 귀한 사역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예. 그 이제 노란 나라와 파란 나이 이 두 문화 사이에서 오는 이 혼란 같은 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맞습니다. 대륙별, 나라별 큰 그렇죠. 차이점이 또 예. 있나요? 또 그럼요. 어떠세요? 예. 사실 이제 MK들에게 가장 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너 고향이 어디야? 어이구. 우리가 그냥 흔히 묻는. 많이 다니니까. 예. 고향이 어디냐는 말에 그때부터 그냥 컴퓨터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이건 내가 태어난 곳을 말하는 거야? 네. 아니면 엄마 아빠가 계신 곳이야? 내가 자란 곳이야? 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진짜. 네, 네, 예. 네. 이 또 그 MK들끼리도 네. 이런 또 갭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 낙후된 지역에 있는 MK들은 또 그 유럽 지역인 MK들 부러워합니다. 야, 너희 그래 좋은 곳에 살았잖아. 네. 그렇죠. 그럴 수 그래서 있을 유럽 것 같아요. MK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야, 우리는 그 이 화폐 그 차이 때문에 네. 용돈도 한번 제대로 못 써. 뭐 이런 이야기들. 네. 그 나름대로의 애환이 선교인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이 그 학교 다니는 그 언어가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 또 많은 또 에피소드들이 또 있습니다. 언어도 선교지마다. 음식도 맞습니다. 예. 음식은 어때요, 애들이? 예. 처음에는 뭐 적응 못한 애들이 참 많습니다. 이 적응할 때까지가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네. 이제 부모님이 사실은 파송 받자마자 2년 동안은 뭐 언어 훈련하시죠. 그렇죠. 문화 정신 적응하다 없으시죠. 보면 사실 자녀들도 사실 적응하기 어려운데 맞아요.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케어를 잘 못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적응하는 게 굉장히 정말 그 문화 충격을 받게 되죠. 네. 얼마나 네. 힘들을까, 애들이. 예. 근데 이렇게 주변에서도 네. 지인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아픔이 있던 사람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을 제일 크게 위로해 주는 맞습니다. 것처럼 네. 캠프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 모르는 이곳저곳에서 온 나와 비슷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맞습니다. 치유가 되고 네.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그럼요. 같아요. 예. 사실은 모아놓기만 해도 자기들끼리 너무 많은 모아놓기만 은혜를 해도. 받는 거예요. 오, 예. 네. 사실은 이제 MK 캠프가 우리 MK 네스트에서 정식으로 그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도 네. 이제 선교지에서 사실은 이제 그 선교사 대회가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회의를 해야 되는데 네. 아이들 때문에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교회 목사님께 예. 연락드려서 좀 우리 애들 좀 봐주게 예. 청년을 한 2명 보내주십시오. 네. 이렇게 시작했던 그 타가 개념의 MK 캠프가 이제는 이 모국 방문 캠프를 통해서 교육 예. 개념으로 바뀌게 되죠. 네. 구체화되고 체계화가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그 주제가 예. 있고요.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캠프 와서 그 주제에 대해서 네. 또 MK 정체성이라든가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 부모님을 떠나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한국에 와야 될지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들도 함께 나누고 이러면서 네. 아이들이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네, 그 간증에서 저희는 이 캠프의 어떤 그 열매들을 네. 보게 되죠.
저희들 처음에는 선교사 자녀라고 해서 신앙이 굉장히 깊은 아이들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선교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섬기다 보니까 네. 자기 자녀들을 케어하는 게 참 약해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네. 또 꿈에 대한 이야기도 어. 나누고 또 비전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생각나는 간증 하나는요. 케냐에서 네. 그 아프리카 그 동부 5개국 캠프를 같이 MK 캠프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캠프한 장소가 좀 열악했어요. 예. 뭐 추운데 물도 안 나오고 뭐 이게 벙크 베드가 굉장히 찌그러져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좀 염려가 돼 갖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네.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너 이 캠프 여기 캠프 괜찮아? 그랬더니 네.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선교지가 다 그렇죠 뭐. 이미 선교지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그 아이는 그 케냐 북부 쪽에 그 사막에서 왔어요. 어머. 거기는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거기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여긴 전기가 있으니까. 또. 예, 예. 그런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 준비되어 가는 것들을 간증을 통해서 네. 많이 이렇게 듣게 됩니다. 또 좀 기억에 남는 간증 없으세요? 예. 많으시겠지만. 짠한 간증들도 있죠. 사실은. 네. 네. 이제 저희가 가족 캠프 때인데요. 가족 캠프 때 이제 부모님들 앞에서 그런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스텝으로 온 MK 하나가 부모님들 앞에서 선교사님들한테 네. 부모님들 23살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기도 23살 때 네.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힘내십시오. 부모님도 울고 네. MK들도 울고 그랬겠네요, 스텝들도 진짜. 울고. 네, 예. 예, 사실은 뭐 그 잠재력이 나중에 열매 맺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게 그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 아이들이 캠프에서 회복이 되고 감사가 되면서 네. 다시 또 그 선교사로 가겠다는 또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MK 사역을 한국에 책이 없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교제하고 MK를 통해서 MK 사역의 필요를 배웠는데 서구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MK 사역을 잘해왔어요. 그거 보고 배웠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네. 서구 선교단체의 그 MK들의 그 헌신 퍼센트는요. 네. 17%에서 40%까지 선교단체에 따라서 이거는 가능성이다. 물론 이제 MK 사역의 그 목표를 저희가 그 선교사를 만드는 걸 두지는 않습니다. 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두는데 요즘 이제 우리 MK들 통계를 보니까 2% 3% 조금씩 네. MK들 중에 그 사역자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청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런 변화가 있는 거 보면은 잠재력이 따라나오는데 그렇죠. 예. 네. 그 두 문화권을 같이 살아간다는 거 힘은 들지만 네. 뭐 장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예, 두 개가 공존하는 네. 거죠. 예, 네. 힘든 것과. 잃은 것만큼 또 얻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럼요. 어떤 장점도 어쨌든 이동을 많이 하니까 오는 또 슬픔도 많이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국제적인 자질을 갖추게 되더라고요. 뭐 언어라든가 예. 뭐 타문화 이해라든가 세계관의 확장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또 생존해야 될, 서바이벌 해야 될 또 그런 스킬들도 배우게 되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MK들이 지금 현재 뭐 이렇게 국제 단체에서 그렇게 지금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스케일도 커지겠네요, 그죠? 그럼요. 글로벌화 될 것 같고 네. 애들이. 예. 그런데다가 또 이제 선교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제 친구 이제 미국 선교사가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 선교사가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통계 때문에 물어봤죠. 너희는 왜 이렇게 MK들이 선교사가 많이 돼? 네.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 미국 선교사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MK들이 10수년 동안 선교지에 살고 있는데 신임 선교사가 선교지에 오니까 네. 언어도 못해, 뭐 문화적 적응도 못해, 뭐 사역 네트워크도 없어. 네.
MK들이 보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와줘야 되고. 네,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도와주느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느니. 예. 그래서 이 선교적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야.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자존심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가나 MK 하나가 네. 이제 농대를 갔는데 너 왜 농대 가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나에서 그 녹음 사역을 하면서 하는데 자기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는 말이 그래도 아빠 보면 참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답답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젊은이가 보기에. 예,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네. 가나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부모님은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한국 필터가 한번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자기는 부모님보다 네. 훨씬 더 사역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 앞으로 가나 가서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야. 근데 선교사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참 네. 웃지 못할 그런 그러게요.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진짜 그러네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 네. 속에는 그 선교 DNA가 선교제에서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네. 네. 오히려 좋네. 근데 말씀 들으면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글로벌 인재인데 선교사님 자녀들은 힘들었지만 그 DNA를 장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지금 힘든 시기를 또 겪고 있는 게 또 그분들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MK 자녀들도 자녀들이지만 예. 목사님 자녀분들도 목사님이 워낙 MK들을 섬기다 그러게. 보니까 네. 예, MK 자녀 못지않게 네. 예, 부모님의 또 힘듦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어때요? 예.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T스케일로 자랐거든요. 아이들 어릴 때 이제 공부하러 이제 미국에서 좀 지냈고요. 네. 또 돌아와서 MK 사역하면서 또 태국에 2년 동안 또 MK 사역을 위해서 또 파송받기도 하고요. 또 예. 아내가 많이 울었죠. 어. 우리는 남의 아이들 돌보러 왔는데 네. 우리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큰 아이는 우리가 그 태국 치앙마이 사역하는 동안 네. 정말 그 헌신해서 필리핀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던 중에 이제 모든 MK들이 그렇습니다. 건강한 그 대한민국 그 청년이라면 군대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있을 때 군대 가기 위해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군대 가서 휴가 나와도 부모가 없으니까 갈 네. 데가 없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친구 전도를 받아서 네. 홍대 클럽을 가게 돼요. 전도네요. 네. 예, 예, 평생을 전도네요. 찬양만 예. 했던 아이가 실제 홍대 클럽 가서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네. 그때 이제 어떤 계시를 받게 됩니다.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겠어요. 예, 아드님 예, 입장에서는. 예. 난 이 길로 갈 거야. 어.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네. 이미 그 신화 그 복학하는 걸 포기하고 오. 예, 이미 그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갖고 네. 래퍼가 돼서 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아, 벌써. 힙합의 길로 지금 예, 들어섰나요, 예, 그러면? 예.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제 마음 속에는. 예. 근데 이제 여러 어르신들은 또 하나님은 또 어떤 그런 방법으로 또 맞아요. 길을 내실 거라고 그렇게 예.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또 그쪽에 있는 청년들을 예, 또 격려를 교회로 하시더라고요. 전도할 수 있는 네, 그러면서 역할도 이제 필요하잖아요. 우리 예. 아들이 이제 그 클럽 가서 보니까 그렇게 목회자 자녀들이 많더랍니다. 실제로 가서 좀 예. 티가 나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나 예. 선교사 자녀인데 너희 죄 심하고 즐겨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그때부터 오. 있죠. 그 지역의 멘토가 됐답니다. 억눌렸던 끼가 막 폭발하는 거지 이제. 네. 자기들끼리 알아 예. 목회자 자녀 같은데 예. 이게 있는 거군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그럼 큰아드님은 그렇게 힙합의 길로 네, 네. 들어선 거고. 네. 예. 지금도 그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맞습니다. 있나요?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소속에 기획사 소속이 안 돼 있으면 네. 굉장히 활발하기 어렵더라고요. 아. 그렇지만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예. 직업을 좀 가져야 된다는 약속을 좀 했기 때문에 아. 낮에는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고요. 멋있다. 저녁에는 이제 예. 뭐 공연도 하고 네. 또 작업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 소속이니까 괜찮아요. 더 큰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소속이네. 예, 그렇죠. 그러면은 아드님이 또, 둘이라고 네, 들었거든요. 우리 둘째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잘 적응하는 아이들을 또 데리고 왔기 때문에 네. 한국에 참 적응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목사님 자녀분들도 만만치 않았겠네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네. 우리가 또 선교지에 나가면서 함께 의논했더니
엄마 아빠 따라 나가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자퇴를 하고 이제 태국에 가서 우리하고 함께 지냈고요. 네. 또 거기서 대학을 입학해갖고 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네. 한국에 들어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정확하게 네. 결정될 때까지 지금 엄마 아빠의 또 이렇게 용돈을 받아 쓸 수 없으니까 네. 직장을 다니면서 오. 네, 돈을 벌면서 이제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아드님도 군대 다녀왔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전도, 둘째 아드님은 전도를 안 당했나 보네요. 이게 아들마다 다르더라고요. 왜 보통 자매들도 언니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근데 형제 같은 경우에도 왜 형의 영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네, 예. 형이 힙합의 길을 갈 때 네. 동생의 입장은 어땠나요? 오히려 이제 둘째는 네. 이제 선교지에서 음. 단기 선교사들을 좀 케어하고 또 지원하는 일을 많이 이렇게 사실은 사역을 하다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래서 사역 마인드가 있어서 아.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 같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도 다 각기 다르네요. 그런 것 진짜. 같습니다. 예. 근데 좀 반대로 보면은 그 MK들이 건강히 잘 성장하기 위해서 네.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그 이해력이 얼마나 될까 좀 중요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그죠? 네. 이거 어떻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네. 관리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에 대한 그 자녀들에 대한. 초창기 선교사님들 이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네. 이 자녀들하고의 어떤 문화의 갭이 굉장히 컸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보니까 네. 결국은 이제 선교사님들의 생애를 저희는 이제 프리필드, 언필드, 리엔트리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선교지 나가기 전과 어. 이제 선교지 나가서와 네. 선교지에서 이제 철수하는 걸. 어. 근데 MK들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선교사님들은 준비해서 나가고 어. 준비하고 들어오고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MK들은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어. 그렇죠.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MK들이 이동할 때마다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네. 함께 나누게 됐죠. 아. 이게 이제 조금씩 이 조직을 갖추고 이래서 이 부모 교육 세미나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 네. 예. 이제 11월에도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네. 부모 교육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부모들만 모아서 그렇습니다. 세미나 MK 부모님들을 부모님들. 위해서. 예. 네, 그래서 MK들이 이동 중에 뭐가 필요하고 또 아까 목사님 이해하고 계시는 TCK, 뭐 철호 가이드 네.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어떻게 또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네. 그런 좀 어떤 공부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됐죠. 어떠세요? 그 반응들은 어떠세요? 반응들은 어떠냐면요. 네. 한 번은 태국에서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부모교육 세미나를 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한 3, 4일씩 세미나 하고 난 다음에 네. 간증을 하게 되거든요. 네.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건 간증문이 아닙니다. 이건 반성문입니다. 예. 자녀들을 너무 몰랐다라는 거예요. 어. 그걸 공부하면서 네. 지금부터 묻지 않았습니다. 어. 네. 왜 그러냐면요. MK들은 아무리 늦게 떠나도 고3 되면 부모 곁을 떠나거든요. 네. 일찍 떠납니다. 어. 그게 짠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떠난 다음에도 어떻게 그 자녀들을 지지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 같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네. 참 지원해 주는 것도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예. 네. 그 실제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막 취소되고 많은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잖아요. 네. 네. MK 캠프도 못 열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올해? 아, 정말 올 초에는 막막했죠. 어. 네.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예.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온라인으로 네. MK 캠프도 하고 온라인으로요? 네, 네. 어. 그래서 또 이 젊은 층이 또 그런 부분에 굉장히 또 네. 아주 그 스마트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고 네. 네. 우리 청년 MK들하고 네.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걸 다 해서 예. 예, 4박 5일 동안 온라인 MK 캠프를 열었습니다. 꽤 길게 했네요. 4박 예, 5일이면. 저희는 사실 MK 캠프를 2주간씩 합니다. 아. 원래 오프라인으로. 예. 예, 이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나온 김에 그냥 몰아서 예. 확 하시는군요. 근데 그렇게 오래 해요? 어. 네네. 한 주간은 이제 주제를 가진 캠프를 하고요. 네. 2박 3일은 또 한국 교회와 연결시켜 줄 수 어. 있도록 이렇게 홈스테이를 하시고요. 어.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예. 또 3박 4일은 한국 여행을 합니다. 한국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어. 1주간을 그게 좋겠다. 그게 예. 예, 좋아하겠다. 그 애들. 그게 좋겠다, 그게. 한국 교회들이 예. 많이 도와주시죠. 야, 아니 그러면 언택트 캠프를 올해 처음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주 동안 하던 거를 4박 5일 동안 네, 좀 네. 함축적으로 하셨어야 맞습니다. 될 텐데 네. 대충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주시면 그게, 어떤 네, 거를 궁금해집니다. 4박 5일 동안 하신 네. 거예요? 뭐 온라인 통해서요. 네. 캠프 때 하던 뭐 메시지, 워크숍, 그다음에 어. 게임, 뭐 아이스 브레이크. 게임이 되나요? 예, 예, 예. 예. 그 앱이 많이 개발이 됐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예, 예. 예, 근데 그래서- 이게 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맞습니다. 동시 예. 접속이면 시차도 맞습니다. 다 다를 거예요. 에피소드 맞습니다. 없으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어.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한국에 들어온 친구들 하려다가 네. 못했기 때문에 거의 한국에 와 있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어. 또 몇몇 친구들이 같이 좀 조인을 하게 네.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시차 때문에 문제는 어. 없었는데 같이 먹는 걸 못 하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캠프가 끝나고 네. 이제 소그룹으로 그 나눠서. 리더와 예. 함께 이제 한 5, 6명씩 모여서 어. 식사도 앱도 미팅으로 가지고 네. 이러면서 이제 캠프를 좀 이렇게 캠프답게 아.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야. 그것도 색다른 어려웠겠지만 경험이네요. 오히려 어려운 것만큼 또 시간과 공간을 또 초월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세계 각지에서 같이 참여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어떤 통로를 주셔서 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지 않아도 네. 그 선교지에 있는 MK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새롭게 하나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네요. 네, 네. 학교 다닐 때마다 왜 선배와의 만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대학 먼저 가신 분들이 오셔갖고 이제 대학 네. 생활이 이런 거다. 공부 열심히 해서 너희도 대학 와라. 이런 것처럼 네, 네. MK들 사이에서도 이 선후배가 굉장히 중요한 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네. 목사님? 네. 저도 이제 1997년도에 MK 캠프를 하면서 네. 아이들이 초중고를 졸업하면서 대학생에 대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아이들을 2003년부터 스텝으로 썼더니 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2005년도에 예. 그 아이들이 자기들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해갖고 오. MK 코리아라는 청년 MK 네트워크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어. 네.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네. 이제 가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선배님, 맞습니다. 짱짱한 선배님이 네, 되시는 네. 거네요. 그래서 예. 지난번 캠프 때도 선배 MK들과 후배 MK들의 만남 회장을 마련했습니다. 혹시 그게 뭐 몇 기 있나요 이게? 몇 회? 그런 건 없어요? MK들은요, 네. 우리 한국 사람처럼 기술을 따지지 아, 않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또 문화적인 차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선배하고 후배 어떻게 구분을 해서? 구분은 이제 뭐 나이별로 나이대로? 나이대로, 나이대로. 근데 이제 직장 다니는 MK들 중에 그리고 그 분야에서 네.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 그 청년들이 네. 그 화상 미팅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가고 있는 길을 멘토 설명해 역할을 주고. 또 하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미국, 태국, 예. 뭐 여러 나라에 있는 선배 MK들이 예. 그 화상에 들어와갖고 후배 MK들에게 그런 걸 오리엔테이션하고 네. 또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는 어머.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초창기 선배 MK는 지금 상당히 나이가 40대가. 그러면 40대에서부터 제일 어린 MK는 몇 살 정도인가요? 뭐 우리는 이제 어. 캠프는 3학년부터 초등학교? 예, 예. 와. 예, 그렇게 하거든요. 예. 1, 2학년은 사실은 2주간을 버티기가 너무 30분 앉아 있기 어렵고요. 힘들죠, 그 네, 아이들은. 네, 네. 예.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 예. 그래서 이제 선배들을 보면서 후배들이 네. 계속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을 계속 이제 조언을 들으면서 가는 거죠. 아, 누구의 조언보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길을 갔던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나오신 김에 우리 한국 교회의 우리 MK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 네. 한번 네. 얘기 좀 네. 하시죠. 사실 이제 뭐 선교 단체가 사실은 교회의 동역 없이는 사역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저희 MK도 참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집중력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MK들의 어떤 그 선교적 잠재력을 네. 한국 교회가 조금 더 네. 이렇게 동역해 주신다면 좀 더 한국의 선교와 또 한국의 어떤 그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도 네. 좀 더 이렇게 동력화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시작한 사역이 있습니다. 네. MK들과 PK들의 만남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MK 하다 보니까 동역하는 그 친구
그 목사님들은 네. 자꾸 MK만 말하냐고 PK들도 힘든데 그래도 듣는데. 그래서 저는 선교단체와 한국 교회를 좀 이렇게 묶어주기 위해서 네. MK들과 PK들이 함께하는 캠프. 선교사의 자녀들과 예. 목회자의 목회자의 자녀들. 예. 예, 그게 아마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마지막 사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연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예. 네, 네.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헌신을 하셨던 분들, 그 자녀들의 정체성이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MK의 정체성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규명할 수 없었죠, 사실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록 아이들 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정체성이고요. 네. 그 어떤 정체성도 장점이 있으면 또 어려운 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체성을 돕는 것이 장점을 극대화하고 또 어려운 부분을 좀 지원하는 일이 아닌가. 네. 네, 그래서 MK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초록 아이로 인지하는 그런 도움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인정을 하고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출발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네. 지금 이 사역을 쭉 하시면서 가족분들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지 않으셨을까. 그럼요. 사실 결혼하실 때는 사모님께서 이런 사역을 할 거라고 꿈을 안 꾸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하다 보니까. 예, 예. 사모님 예. 뭐라 그러세요? 네. 제 아내는 그 현대무용 전공자였는데요. 무용하셨어요. 네, 저를 예. 만나서 어. MK 사역을 알게 되고 네. 또 선교사 훈련을 받고 또 이제 상담가가 됐습니다. 그 지금 현재는 네.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이제 묵을 데가 없거든요. 네. 또 부모님들은 친척 집에 가라 그래도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MK 대학생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두 군데 운영하면서 16명의 MK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책임을 맡고 아이들 상담하고 또 아이들 또 격려하고 또 반찬 봉사 또 동원하고 예. 뭐 이런 일들을 지금 책임 맡고 하고 있습니다. 16명의 아이들을 케어하시려면 혼자의 힘으로는 힘드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네. 필요한 거 뭐 없으세요? 이 기회를 통해서. 예, 교회가 예. 참 그래서 참 저희 독려해주고 그 정기적으로 매주 반찬 봉사를 해주세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네. 몰라요. 예. 사실은 누군가의 헌신이 또 있으니까 또 그럼요. 아름다워지는 거죠. 예. 호스텔에 처음 오는 아이가요. 네. 필리핀 MK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대하는 그 선교지를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네.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네. 이게 눈치 보이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 늦게 들어오면 네. 이제 혼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솥을 이렇게 열면 네.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한국에 밥솥은 말을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보온이 나오셔갖고 시작되었습니다. 뭐 네. 시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예, 네. 말을 하죠. 할아버지 예. 깨는데 어. 밤에 늦게 와서 그런데 맞아요. 그래서 서러워하고 그 아이가 우리 호스텔에 와갖고요 제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모님 여기 오니까 그냥 밥솥만 열면 밥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예. 네. 그렇지. 예. 그래서 둥지로 그렇게 네.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네. 참 보람된 사역인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아마 마지막 예. 질문 되지 않을까 싶은데 97년도에 시작하셔서 네. 23년 차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또 내가 목회해도 이 사역을 또 예. 하실 네. 것 같으세요? 네, 저는 I love MK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네.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분을 보게 하셔서 그건 뭐 여전히 네. 예, 저는 MK들과 함께 또 살아내고 싶고 네. 또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같이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이 내가 몰랐던 그런 것에 대해서 미안함도 있으시고 네.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 네. 마음도 있으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MK들을 위해서 좀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목사님? 네. 예. 이 MK 사역이 이 전문 단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각 교회 파송 선교사님 자녀들은 많지 않거든요. 네. 예, 그 아이들을 응원해 주는 일들. 생일에 선물 보내고 또 크리스마스 때 선물 보내고 그렇죠. 또 한국에 들어오면 네. 또 뭐 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고 네. 이게 아마 MK들을 격려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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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맞아 그 MK 사역의 멋진 사역에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뭐 기도 제목이나 뭐 발행 같은 건 뭐가 네. 있으세요? 저희는 사실은 이제
우리 서구 선교 단체의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아서 MK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더 열악한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또 흘려보내야 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23년 동안 많은 MK 사역자들이 사역해 온 걸 조금 잘 좀 이렇게 준비해서 좀 문서로 좀 출판하고 또 다른 MK 사역자들이 동원되고 네. 준비가 돼서 사실은 지금도 171개국에서 서구 선교사들의 손에 케어받고 있는 그 아이들 향해서 예. 한국 사역자들이 좀 더 많이 나가서 네. 좀 더 그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케어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일들을 좀 계속 하고 싶고 그 일을 위해서 네. 기도해 주시고 네. 근데 MK 사역자들이 선교지에 나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들을 좀 파송해 주시고 네. 후원해 주신다면 아마 이 선교의 열매를 음.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MK 사역을 위해서 건강하게 사역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삶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네.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네. 하지만 그 배우의 가족의 사랑과 헌신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마 TV를 중간에 보신 분들은 MK가 뭔가 그러실 텐데 오늘 선교사님들 자녀들 얘기였거든요. 그 자녀들의 그 고충, 고난, 아픔이 얼마나 클까. 함께 같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구나 이런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해외 여행만 가더라도 떨리는 게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비단 여행만 가더라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한국과 전혀 다른 문화의 선교지에서 살고 있는 MK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